오늘 일반적으로 제가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플랫폼의 주인공들은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인데요. 물론 중국에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 가치 순을 매겼을 때 이들이 전체 탑10 내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전 세계 글로벌 경제 내에서 탑10 기업을 줄을 세워봤더니 7개 기업이 다 플랫폼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지하셔야 되고 이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이 뭐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 1번 네이버, 2번 카카오, 3번 쿠팡.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멀지 않아 플랫폼 기업들이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 방식을 보면 모두 다 플랫폼 방식입니다. 모두 다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자기 사업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 가치도 다 $2 트릴리언 넘어선 애플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1.5가 넘어선 1.5 트릴리언이 넘어선 그런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이들에게 돈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인재도 모이고 그리고 기술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AI,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AR, VR, IoT, 빅데이터,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고 하는 단어들은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설명드리면요. 플랫폼에는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근마켓은 우리가 집에 뭔가 쓸모가 없는 물건이 있으면 이것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주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방식으로 성립되었죠. 즉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럼 당근하면 되지. 당근해. 당근이세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종류와 변화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변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면 사람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는 합리적 원칙을 요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플랫폼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 놓고 있는 매력적인 도구, 또 하나는 얼마나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일종의 이론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통신에서 많이 쓰던 어떤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 011끼리 전화하면 막내 할인이라고 해서 무료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내 친구들이 근데 반은 011을 안 쓰고 017을 쓰고 반은 011을 쓰더라 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017 쓰는 애들한테 그럴 거잖아요. 야, 너희들 일로 와. 그래야 우리 전화하는 거 다 공짜가 되잖아. 즉 이들이 들어올수록 한 명이 들어오면 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시장을 운영하는 마케팅을 얘기할 때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플랫폼은 좀 다릅니다. 양면 시장이잖아요. 양면 시장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양쪽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셀러가 많아지면 바이어도 많아진다는 거고요. 바이어가 많아지면 셀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카카오 택시는 한국 택시 시장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 30%, 40%, 50%, 90%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게 교차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지금 9%밖에 안 되는 UT 택시,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들이 대충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플을 쓸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누르면 안 와요. 왜냐하면 택시가 숫자가 작으니까. 공급자 숫자가 작으니까 눌러도 잘 안 옵니다.
근데 카카오 택시는 많으니까 물르면 빨리 오겠죠. 즉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이 카카오 택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어플에서 공급자로 역할하고 있는 UT 택시 랩핑하고 그 갓 달고 다니는 택시 아저씨들은 콜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사라지니까. 즉 공급자가 늘어나면 소비자가 늘어나고요. 소비자가 늘어나면 공급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셀러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55 사이즈로 200벌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1번가에도 팔고 G마켓에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다 팔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 프로모션을 합니다. 우리한테 다 와서 팔면 내가 인센티브 얼마 줄게. 그리고 우리는 빨리 팔려. 그리고 내가 돈도 빨리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재고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에만 가서 팝니다. 점점 쿠팡에서만 파는 셀러가 늘어날수록 쿠팡에만 있는 상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쿠팡에 모이게 되죠. 셀러가 많아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셀러들 간에 가격 경쟁이 발생합니다. 유사한 상품들이 있겠죠. 그럼 또 비교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집니다. 즉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이 만들고 있는 시장의 1번 특성이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의 다른 특징입니다. 즉 플랫폼 시장에서 대충 50%가 넘어가는데 경쟁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식간에 독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독점을 하다 보면 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플랫폼은 중간자잖아요. 운영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내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무료 콘텐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살짝 광고를 보여줘서 돈을 벌죠. 그리고 광고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은 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 거겠죠. 단지 그 중에 한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다 수수료입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경쟁을 할 때는 경쟁을 막 박터지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다 무료고 혹은 돈을 더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쿠팡처럼 누적 적자를 엄청나게 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독점이 됐어요. 자, 독점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부터 돈을 좀씩 걷어들여야죠.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엄청나게 돈을 잘 벌거든요. 돈을 수십조 이익을 매년 내니까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번다라고 하면 실은 플랫폼에 대해서 견제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플랫폼이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플랫폼은 실은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자가 너무 많은 돈을 벌면 시장에 참여할 때는 다 싫어해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표님들의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